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조용히 거울 앞에 선 나이든 한 남자의 속삭임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욕실 조명 아래에서 제 얼굴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검은 점 하나 둘 셋 어릴 땐 그런 걸 그냥 점이라 불렀지만 지금은 김이라 부르죠. 그리고 그 옆에 피어난 거칠고 둥근 경계의 반점은 검버선 나이가 들면 얼굴도 제 마음처럼 무거워지나 봅니다. 당신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이게 피부의 이야기라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이건 자존감과 삶의 품격 그리고 다시 거울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의 이야기입니다.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동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위치와 현재 시간을 남겨주세요. 세계 어디에 계시든 오늘 이 밤은 우리 둘만의 조용한 대화니까요. 자,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서 편안한 소리를 내며 오늘 밤 시작해볼까요? 내 이름은 조진수 올해로 75세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아내와 조용히 살고 있어요. 퇴직 후 15년이 지나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느려졌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느껴진 건 피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마주했는데 이상하게도 오른쪽 땀에 동전 크기의 어두운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더군요. 처음엔 흉터인가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넓어지고 진해지는 겁니다. 제가 그걸 처음 느낀 날은 참묘하게도 손주의 첫 생일날이었어요. 사진을 찍는데 전 제 얼굴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아니 들어와 버려서 문제였죠. 아빠 얼굴에 뭐 묻었어요? 라는 딸의 말이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젊었을 때는 솔직히 피부에 신경을 안 썼어요. 남자는 뭐 그저 깔끔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피부가 외모가 아니라 기억과 기분을 좌우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그날 하루의 기분이 정해집니다. 거울 속에 내가 건강하고 맑아 보이면 마음도 가벼워지죠. 반대로 검버섯이 늘어나고 기미가 퍼져 있을 땐 마치 내 하루가 누군가에게 판정을 받는 기분이랄까요. 의사 친구 하나가 그러더군요. 기미와 건버섯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몸 안에서 보내는 신호야.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그 말이 뇌리에 남더라고요. 마치 피부가 말을 하고 있다는 듯이요. 그때부터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부 노화, 색소 침착, 멜라닌 자외선, 스트레스 호르몬급도 생소한 단어들이 하나씩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구나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날 아내와 마트에 갔다가 샘플 화장품 코너에서 기미 완화 크림을 시연해준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장난삼아 제 얼굴에 발라보자고 해서 해봤는데 담당 직원이 어르신 피부가 생각보다 민감하셔서 진정 케어부터 하셔야 해요. 라고 말하더군요. 아내는 웃었지만 전 웃을 수 없었습니다. 피부가 민감하다는 말이 마취 관리 안 한 사람이라는 낙인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연구자가 되었고 제 몸을 실험대 삼아 하나하나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옛 조선의 유이들은 피부 문제를 단순히 겉으로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색지정은 간비에서 비롯되며 간비가 흐려지면 얼굴이 어두워진다. 고 했죠. 현대의학과 연결지어 보면 간 기능과 혈액순환이 피부색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과 이어집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흑인과 백인의 피부는 멜라노사이트 수는 같지만 멜라닌 생성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피부가 검게 되는 건 세포수가 아니라 작동 방식의 문제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피부의 문제도양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였다고. 그 균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여기서 제 긴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아참 웃긴 얘기 하나만 더요. 어느 날 레몬을 얇게 썰어서 얼굴에 올렸어요. 인터넷에서 그렇게 하면 기미가 옅어진다더군요. 5분 후 닦아서 미칠 뻔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고 다음날엔 껍질이 벗겨졌어요. 아내가 그걸 보고는 에이 그냥 나이 먹자. 피부 말고 정신이 문제야. 라고 하더라고요. 쓴웃음이 나왔죠.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터넷은 도움도 되지만 독도 된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아주 신중하게 아주 천천히 진짜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그 여정의 기록이자
당신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기미가 뭐냐고 묻는다면 단순히 피부의 색소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기미는 몸속 작은 공장이 고장 나면서 생기는 눈에 보이는 흔적입니다. 그 공장의 이름은 멜라노사이트. 피부 속 깊은 곳에서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생산하는 작은 세포들이죠. 어릴 땐 햇빛을 아무리 오래 쬐어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30분만 걸러도 얼굴이 얼룩덜룩해지더군요. 처음엔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겼지만 우연히 접한 한 문장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멜라노사이트는 호르몬과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체 기계다. 그리고 이 기계는 나이가 들수록 제멋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멜라노사이트는 원래 고마운 존재예요.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멜라닌을 만들어 피부 위에 방패막을 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방패가 너무 과해지면 그게 오히려 흉이 돼요. 흑화된 멜라닌은 마치 잘못된 잉크처럼 피부에 찍혀버리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기미 또는 검버섯이 됩니다. 얼굴 속에 이런 공장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매일 아침 세수할 때마다 속삭이게 되더군요. 오늘은 좀 조용히 일해주겠니? 멜라노사이트 양반 물론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멜라닌 공장이 단순한 피부 외부 자극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신기하게도 우리 몸속 감정의 변화에도 반응합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멜라닌 생성이 증가하는데 이건 마치 마음이 어두우면 얼굴도 어두워진다는 말의 생물학적 근거처럼 들리죠. 그리고 이쯤에서 한 가지 학술적 논쟁을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일부 피부과 전문가는 기미의 원인을 딴지 유전적 소인과 자외선의 반복 노출로 한정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호르몬 염증 심지어 장 건강까지도 멜라닌 분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해요. 즉, 피부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몸 전체의 거울이라는 말이죠. 참고로 여러분 혹시 펭귄도 기미가 생긴다는 사실 아셨나요?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들은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색이 어두워지는 현상이 관찰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들은 그걸 신경 쓰진 않겠지만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사람만 유독 외모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종이구나. 자, 다시 돌아와서 저는 멜라노사이트를 진정시키는 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피부과 약은 당장 효과는 있지만 몇 주 지나면 다시 짙어지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죠. 그때 든 생각이 이거예요. 기계가 고장 나면 부품을 교체하거나 과부하를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피부의 자극을 줄이는 건 물론 멜라노사이트의 에너지원 자체를 조절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피부의 산도 폐하 건강한 피부는 약산성인데 노화가 진행되면 점점 알칼리성으로 기울며 멜라닌 생산이 활발해진다는 겁니다. 즉 기미가 생기는 건 피부가 산의 성질을 잃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저는 약산성, 세안제 자연 발효 성분, 그리고 무엇보다 내부 대사를 개선할 수 있는 식단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화장품은 바깥에서 식사는, 안에서 습관은, 위에서 피부를 움직입니다. 웃긴 얘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어느 날 사촌형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기미 많아졌네. 그거 그냥 애플워치로 피부 분석하면 돼. 그래서 해봤어요. 결과는 피부 나이 84세 덕분에 하루 종일 말수 줄고 식욕도 사라졌죠. 애플워치가 내 자존심을 회복한 날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내 몸과의 대화를 더 믿기로 결심했어요. 거울 앞에서 피부와 눈을 맞추고 조용히 고마워. 그래도 아직 너랑 함께라서 다행이야. 라고 말하죠. 오늘 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세요. 멜라노사이트는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은 들을 수 있잖아요. 여름 햇살 아래를 걷는 건 예전엔 즐거운 일이었어요. 땀이 나고 눈이 부시고 피부가 살짝 글리는 걸 보면 아, 내가 살아있구나 하고 느꼈죠.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햇빛이 피부에 닿기만 해도 가려운 느낌이 들고 외출 후엔 얼굴이 더 어두워진 것처럼 느껴지죠. 저는 그 이유를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회복력. 기미와 검버섯이 생기는 이유로 흔히들 자외선을 탓하잖아요. 하지만 자외선 자체가 항상 문제는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회복하지 못하는 피부에 있습니다.
젊었을 땐 하루 종일 해를 쬐어도 하룻밤 푹 자면 피부가 맑아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같은 자외선을 맞아도 하루 이틀 심지어 일주일이 지나도 그 얼룩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니, 더 진해지기도 하죠. 예전에 읽은 논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노화된 피부는 자외선에 의해 발생한 DNA 손상을 스스로 복구하는 효소 활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즉, 예전엔 스스로 청소하던 피부가 이제는 청소기를 잃어버린 셈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 조카가 그럼 삼촌은 고장난 복구 로봇이네 라며 웃더군요. 그 말이 뼈를 때리긴 했지만 어딘가 귀엽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말 덕분에 오히려 저도 웃을 수 있었죠. 우린 고장난 게 아니라 그냥 좀 오래된 겁니다. 오래됐다고 쓸모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회복력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제 첫 번째 시도는 세안제 교체였습니다. 강한 세정력을 가진 제품들은 오히려 피부 장벽을 더 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pH가 5.5 정도인 약산성 세안제로 바꿨고 거기에 아침엔 미지근한 물로만 씻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일주일 후엔 분명히 피부 당김이 줄었어요. 마치 껍질이 얇아진 배를 조심스럽게 닦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빛 자체를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빛을 이겨내는 법이었어요. 그 중심에는 항산화제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익힌 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세포를 보호하는데 가장 강력한 식물성 물질 중 하나입니다. 생토마토보다도 익힌 게 5배 이상 흡수가 잘 된다니 저는 매일 점심에 토마토를 볶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기름과 함께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말에 올리브 오일도 몇 방울 추가하고요. 참고로 동물 실험에서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한 생쥐는 자외선 조사 후에도 피부 손상이 현저히 적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쯤 되니 저도 실험쥐가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실험 나에겐 인생이야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을 아시나요? 자외선은 피부에 닿는 순간뿐 아니라 피부 속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더 큰 피해를 줍니다. 마치 햇볕이 뜨거운 유리에 닿을 때와 물이 고인 유리에 닿을 때의 열전도 차이처럼요. 그래서 저는 외출 전 반드시 수분크림을 두텁게 바르고 선크림은 2회 레이어로 발라요.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외출 후 피부가 그리 따갑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기묘한 경험 하나. 작년 여름 강릉 바닷가로 가족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모자도 안 쓰고 선크림도 미처 바르지 않고 한낮 해변을 걸었습니다. 30분 만에 얼굴이 화끈거렸고 그날 저녁엔 이마에 선명한 갈색 점이 하나 생겼어요. 저는 그 점을 깎는 김이라 불러요. 아직도 제 이마에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하고 싶어요. 기억은 사진으로 남기시고 기미는 남기지 마세요. 사람은 늙어가지만 그 과정을 더 우아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회복력은 잃은 게 아니라 잠시 숨은 것뿐입니다. 피부가 더디게 회복된다고 해서 회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 한 스푼의 토마토 한 잔에 녹차 한 번의 휴식이 그 힘을 다시 불러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자외선을 무조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고 햇빛은 그 일부예요. 다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피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기미와 건버섯의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호르몬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주한 건 놀랍게도 한 단어였습니다. 에스트로겐. 아내는 60대 중반의 폐경기를 겪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생리 주기의 변화라고만 생각했지만 점차 피부가 급격히 건조해지고 기미가 옅은 그림자처럼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말하더군요. 여보나 요즘 거울 보기 싫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외모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존재감에 대한 상실감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폐경 후 여성은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멜라닌 세포의 제어력이 약해진다고 해요. 평소엔 잘 통제되던 멜라노사이트가 마치 상관없는 군인들처럼 제멋대로 색소를 뿜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또한 에스트로겐은 콜라겐 생성에도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그 수치가 떨어지면 피부는 얇아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피부가 얇아지면 자외선과 염증에 더욱 취약해지고 결과적으로 색소 침착이 더 깊고 오래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아내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호르몬 건강도 피부 건강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였어요. 피부는 그냥 겉껍질이 아니라 몸 안의 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정직한 장기입니다. 아내는 그 후로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특히 비타민 E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음식들에 집중했죠.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부 아마씨, 석류 검은콩. 아내는 매일 아침 두유 한 잔과 함께 검은콩을 10알씩 꼭 씹어 먹었습니다. 웃긴 건 처음엔 제가 그거 먹으면 뭐가 달라지겠어 했는데 2주 후 거울을 보던 아내가 느낌이 달라 라고 하더군요. 말 그대로 느낌부터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화도 있어요. 아내 친구 중 한 분이 같은 나이에 피부가 맑고 촉촉하길래 비교를 물었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웃는 거야 라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린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억지로라도 웃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웃다 보니 정말 기분도 좋아지고 그게 또 피부에 반영되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 상태는 호르몬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까지 높여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표정이 약이 된다라고 정리했어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남성에게도 테스토스테론의 변화가 피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60대 이후 남성은 남성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피부 재생 주기가 느려지고 피지 분비량도 줄어들어 쉽게 건조하고 칙칙해진다고 하죠. 저 역시 70을 넘긴 지금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요. 오늘은 피부가 밝아질 이유가 있는 날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미용 질문이 아닙니다. 삶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가짐이에요. 가끔은 호르몬 보충제를 고려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의료진과 상의 없이 임의로 복용하는 건 위험하지만 식이와 운동, 수면, 정서 관리만으로도 호르몬 균형은 상당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에요. 매일 오후 4시 해가 약해지는 시간에 30분 정도 동네 공원을 걷는 습관을 들였죠.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낮추고 무엇보다 기분이 맑아집니다. 아, 하나 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당근은 피부색을 맑게 만드는 자연의 보정 필터라는 별명이 있다는 사실. 당근 속 베타카로틴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피부 세포를 재생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와 저는 하루에 당근 하나를 생으로 나눠 먹습니다. 아삭아삭 씹는 소리가 꼭 행복이 부서지는 소리 같기도 하더군요. 결국 피부는 나이와 함께 저무는 게 아니라 삶의 리듬과 함께 다시 깨어나는 존재입니다. 호르몬은 그 리듬을 맞추는 조율사이고요. 나이 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늙지만 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기미와 건버섯의 뿌리를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결국 도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염증과 스트레스입니다. 피부에 남겨진 어두운 얼룩들 중 많은 수는 사실 작고 보잘것없는 시작에서 출발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여드름 자국 혹은 사소한 긁힘, 그리고 그보다 더 보이지 않는 마음의 흉터들. 저는 수년 전 손등에 난 긁힘 자국을 방치했다가 그 자리에 짙은 갈색의 반점이 생기는 걸 직접 경험했어요. 손톱으로 긁은 건데 상처는 며칠 안에 아물었지만 그 자국은 몇 달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죠. 의사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피부는 다친 걸 잊어도 염증은 흔적을 남겨. 그리고 염증의 가장 교활한 친구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땐 속이 쓰리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건 익숙한 이야기지만 그 영향이 피부에도 직접 닿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어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멜라노사이트가 과잉 반응을 일으켜 색소를 마구잡이로 쏟아냅니다. 한마디로 속이 타면 얼굴도 타는 거예요. 저는 한동안 불면증에 시달린 적이 있어요. 밤마다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아침엔 퉁퉁 부은 얼굴로 거울을 마주하게 되죠. 어느 순간 눈가 아래에 회갈색의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기미일까 피로일까 그 경계는 흐릿했고 결과는 분명했어요. 피부는 쉬지 못한 삶의 증거를 고스란히 새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 저는 생활 습관 하나하나를 돌아봤습니다. 먼저 카페인 섭취를 줄였고 저녁엔 블루라이트를 피하려고 TV도 스마트폰도 껐습니다. 그 대신 책을 읽거나 느린 클래식 음악을 틀어두었죠. 그리고 매일 밤 잠자기 전 손바닥을 가볍게 얼굴에 대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잘 살아냈어. 그 말 한마디가 제 피부를 치유하는 첫 시작이었어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실험실 쥐보다도 멜라닌 반응이 더 예민하게 나타났다는 실험 결과가 있어요. 그만큼 감정은 피부를 움직이는 가장 민감한 리모컨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리모컨은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염증을 줄이기 위해선 내부 환경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이 시기부터 밀가루와 설탕을 확 줄였어요. 대신 현미밥과 통밀빵, 올리브유 견과류 위주의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등푸른 생선, 특히 고등어를 먹기 시작한 후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 구운 고등어를 점심에 챙겨 먹었는데 한 달 뒤 제 피부는 전에 없이 맑아졌어요. 이건 단순한 인상일 수도 있지만 거울 속 제 눈빛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죠. 오메가3은 진짜입니다.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있어 천연 소방수라고 할 수 있죠. 피부에 울긋불긋한 자국이 많은 분들은 특히 더 섭취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팁. 스트레스가 올라올 때 꼭 입술을 움직이세요. 말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가볍게 미소 짓는 것도 충분합니다. 왜냐고요? 입술을 움직이면 뇌에서 위협 상황이 아니다라고 인식해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아침마다 옛날 트로트를 흥얼거립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웃기지만 효과 있어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벼운 산책은 최고의 천연 항염제입니다. 매일 저녁에 질 무렵 공원길을 걷다 보면 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시간 동안엔 걱정도 줄어들고 얼굴도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죠. 피부는 참 정직합니다. 마음이 울면 피부도 웁니다. 그러니 염증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은 바로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오늘도 충분히 잘했어. 그 말이 피부에도 삶에도 큰 위안이 될 겁니다. 우리는 종종 잊고 살죠. 피부도 리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루가 있고 한 달이 있고 계절이 바뀌듯이 피부도 주기를 따라 움직입니다. 젊었을 땐 그 주기가 28일이었습니다. 즉,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얼굴로 바뀌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주기가 41일, 55일, 심지어 60일 이상으로 길어집니다. 피부 재생 주기가 길어진다는 건 오래된 세포들이 제때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겹겹이 쌓인다는 뜻입니다. 제가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떠올린 건 다름 아닌 우리 집 창고였어요. 청소를 안 한 창고는 먼지가 쌓이고 물건이 엉켜서 찾기 어려워지죠.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세포들이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세포가 자리를 못 잡고 빛도 산소도 보습도 모두 막히게 돼요. 한마디로 기미와 검버섯은 쌓인 세포의 그림자인 셈입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부드러운 청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크럽을 떠올리시겠지만 그건 젊은 피부에나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고령의 피부는 마치 얇은 종이처럼 예민하고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아주 부드러운 수건으로 원을 그리듯 문질러주는 각질 마사지를 합니다. 비누는 거의 쓰지 않고 미지근한 물에 굵은 소금 한 줌을 풀어서 반신욕을 하기도 하죠. 이게 참 묘한 효과가 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피로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거울 속 얼굴이 전보다 환해진 걸 보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혈액순환이 촉진되면 피부 세포로 산소와 영양이 더 많이 공급되고 그 결과 재생 주기도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피부는 결국 순환이다. 순환이 막히면 얼룩이 생기고 흐름이 원활하면 빛이 돌아오죠. 재미있는 사실 하나 드릴게요. 우리 몸의 피부는 평균적으로 1분당 30개의 세포를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화가 시작되면 이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군요. 즉,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얼굴은 매일매일 천천히 어두워지는 중이란 거예요. 이건 조금 무섭죠. 그래서 저는 세포의 탈출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바로 영양입니다. 피부는 밖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브로콜리와 키위를 매일 먹습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K가 풍부해서 피부에 탄력을 주고 키위는 레몬보다도
비타민C 함량이 2배 이상 높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조합이 피부 재생을 가속화한다는 겁니다. 영양학자 친구 말에 따르면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피부의 해독 시스템을 작동시켜줘 라고 하더군요. 쉽게 말하면 피부 속 쓰레기를 정리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콜라겐. 나이 들면 콜라겐이 감소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순히 콜라겐 보충제만 찾으세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콜라겐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골국을 일주일에 2번씩 끓여 먹어요. 특히 끓일 때 사과 식초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뼈에서 영양이 더 잘 우러난다고 하더군요. 아, 여기서 조그만 팁 반신욕할 때 다리와 팔을 가볍게 마사지하면서 숨을 깊게 쉬어보세요. 그 느낌은 마치 온몸이 지금 살아있어요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거울을 보면 그 얼굴이 꼭 어제보다 하루 젊어진 사람처럼 느껴질 겁니다. 한 번은 손주가 제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거울 볼 때마다 웃어요? 전 대답했죠. 오늘도 피부가 나한테 인사했거든. 여러분도 아침마다 거울 속 자신과 눈을 마주쳐 보세요. 피부는 생각보다 빨리 응답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야기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여러분이 한 번쯤 시도했거나 적어도 귀에 익숙한 방법들을 다룰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민간요법입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피부에 바르면 기미가 사라진다는 수많은 레시피들 여러분도 아마 한두 번쯤 따라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건 피부가 아니라 운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운은 좋지 않았어요. 제 가장 기억에 남는 실패는 레몬즙 마스크입니다. 인터넷 블로그에서 하룻밤 사이 기미가 옅어진다는 글을 읽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했죠. 면봉에 레몬즙을 묻혀 뺨에 바르고 잤습니다. 결과는요. 다음날 아침 화끈거림, 붉은 반점 그리고 자책감. 레몬은 강산성 물질이에요. pH가 2.0에 가까워서 화학적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은 마치 조심스러운 고온천 위에 염산 몇 방울을 떨어뜨린 것과 같았어요. 더구나 그날은 마침 햇볕이 강한 날이었죠. 구연산과 자외선이 만나면 광독성 반응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 햇빛이 독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 후로도 저는 순진하게 몇 가지 민간요법을 더 시도했습니다. 베이킹 소다로 각질 제거, 피부가 거칠어지고 따끔거리고 크림조차 스며들지 않게 됐습니다. 치약으로 기미 없애기, 염증만 생기고 피부는 빨갛게 부어올랐죠. 그중 가장 황당했던 건 오이팩이었습니다. 오이는 피부를 맑게 한다는 말만 믿고 매일 저녁 오이 조각을 얼굴에 붙였어요. 피부가 시원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기미에는 전혀 효과 없었고 그나마 오이에 남은 농약 성분이 문제였던 건지 작은 발진까지 생겼어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천연, 안전이라는 환상.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천연이라도 독은 독입니다. 뱀독도 천연이고 독버섯도 자연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농도와 용도, 그리고 과학적 검증 여부. 제가 병원에 자주 들르던 시절 한 피부과 전문의가 했던 말이 기억나요. 민간요법은 100가지 중 9시9이 실패고 나머지 하나는 우연입니다. 처음엔 그 말이 좀 과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얼굴은 그 말의 진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한 통계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여성의 70%가 한 번 이상 피부 관련 민간요법을 시도했고 그중 절반이 후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단지 잘못된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박함의 문제예요. 기미는 단순한 얼룩이 아니거든요. 그건 사회생활 자존감, 심지어 사랑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거 바르면 없어져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말에 쉽게 마음을 열게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미는 속임수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 느려도 조금 번거로워도 과학과 체계 위에 서야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만 더요. 중세 유럽에서 하얀 피부가 귀족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납 성분이 든 하얀 분을 얼굴에 바르곤 했죠. 그 결과는
납중독 탈모 피부 괴사. 지금 우리가 무분별하게 바르는 민간요법들 어쩌면 그 시대와 다르지 않을지 몰라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그럼 대체 뭘 해야 하죠?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좋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해답을 드릴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해답도 기적은 아닙니다. 꾸준함과 믿음 그리고 정확한 정보 위에 놓인 작은 과학일 뿐입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실패를 발판 삼아 피부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 얼굴이 증명한 진실이에요. 몇 년 전 의료 자원봉사를 떠났던 제주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였어요. 그곳의 어르신들 중엔 70세가 넘었는데도 김이 하나 없는 분들이 꽤 있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유전인가 공기 좋은 곳에서 살아서 그런가 하지만 더 깊이 관찰해보니 그분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사과 식초와 토마토를 섞은 액체로 얼굴을 닦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단순한 자연 요법일 거라 생각했지만 저는 이걸 단순히 넘기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후 관련 연구를 찾기 시작했고 의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한 원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유기산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피부 표면에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기억하세요. 기미는 대부분 표피층에 쌓인 멜라닌 잔재입니다. 아세트산은 마치 오래된 유리에 끼인 먼지를 닦아내는 세정제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산성은 적당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강하면 화상을 입히고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어요. 사과 식초의 pH는 대략 2.8에서 3.2 사이. 이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수치지만 토마토와 섞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멜라노사이트의 과잉 활동을 억제해줍니다. 게다가 토마토에는 수분과 비타민C도 풍부해서 식초의 자극을 완화하는 역할도 하죠. 두 성분이 만나면 자극은 줄이고 효과는 늘리는 상호 보완의 황금 조합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방법을 아주 천천히 신중하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과 식초 2 토마토즙 1의 비율로 섞었고 화장솜에 적셔서 기미가 있는 부위에 가볍게 눌러주듯이 발랐습니다.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처음엔 5분 이하로만 사용하세요.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문지르면 자극으로 색소가 더 진해질 수 있어요. 사용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헹군 뒤 보습제를 꼭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첫날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기미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니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 주째부터 확실히 눈에 띄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기미 가장자리부터 마치 연필로 스케치한 선처럼 테두리가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이전보다 피부 전체가 맑아진 느낌을 받았죠. 가장 기뻤던 건 손주가 말하던 그 장난스러운 한마디였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얼굴에서 반짝이 나요. 그 웃음 한마디면 한 달 동안의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민간요법과 과학적 자연요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 차이는 농도 순서 그리고 지식의 유무입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사과 식초는 유기농 제품을 사용하세요. 토마토는 완숙 토마토나 방울토마토가 라이코펜 함량이 더 높습니다. 두 성분을 섞을 때는 반드시 토마토즙을 먼저 그릇에 넣고 식초를 나중에 부으세요. 반대로 하면 거품이 생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항상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하세요.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보고 15분간 이상 반응이 없으면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신호입니다. 피부는 예민한 존재니까요. 사랑으로 다뤄야 반응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법은 무기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도구는 올바르게 사용할 때만 의미가 있고 꾸준히 써야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기미는 인생의 흔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흔적이 당신의 자신감을 가리는 그림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피부에 다시 빛을 더해보세요. 제가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써야 하나요? 좋습니다. 이제 그 황금 조합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기는지 제가 천천히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닙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 노트에 적힌 조심스러운 주문처럼 다뤄야 할 내용이니까요. 먼저 재료입니다. 유기농 사과 식초, 완숙 토마토 또는 방울토마토, 깨끗한 유리 그릇, 거름망 또는 면포, 화장솜, 선택사항 증류수. 1단계 토마토 준비. 토마토를 깨끗이 씻은 다음 끓는 물에 30초만 살짝 데칩니다. 이 과정은 껍질을 쉽게 벗기기 위함이에요. 곧바로 찬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벗기면 오히려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매끄럽게 벗겨지죠. 그 다음 토마토를 잘게 썰어 믹서기나 강판에 갈아주세요. 믹서기를 쓸 수 있다면 입자가 훨씬 곱고 피부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이 단계 즙 추출. 갈아낸 토마토를 면포나 고운 채 부어서 즙만 따로 추출합니다. 건더기를 제거하고 맑은 즙만 사용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즙은 냉장 보관하면 이틀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가급적 당일 사용이 가장 좋습니다. 3단계 식초와의 혼합. 깨끗한 유리 그릇에 토마토즙 1사과 식초 2의 비율로 넣습니다. 순서를 꼭 지켜야 해요. 토마토즙 먼저, 식초는 나중에 천천히 부으면서 저어야 합니다. 거꾸로 하면 거품이 생기고 일부 유효 성분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이때 증류수를 한두 방울 첨가하면 자극이 걱정될 때 도움이 됩니다. 4단계 안정화. 시간. 잘 섞은 혼합액을 10분 정도 그냥 두세요. 이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식초의 아세트산이 안정적인 상태로 결합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고 기다리면 이 과정마저도 치유처럼 느껴지더군요. 5단계 패치. 테스트. 손목 안쪽이나 팔 안쪽 피부가 얇고 민감한 부위에 소량을 바르세요. 15분 기다려 이상 반응이 없다면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6단계 실제 사용법. 화장솜에 혼합액을 충분히 적십니다. 김이나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문지르지 말고 가볍게 눌러주세요. 마치 피부에게 이건 도움이 될 거야 하고 속삭이는 듯한 손길로요. 첫 사용엔 5분 이내. 익숙해지면 점차 최대 10분까지. 사용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구고 꼭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후 피부가 자극 없이 적응했다면 일주일에 2-3회 월수금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자극이 누적되어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피부에도 휴식일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혹시 이걸 바르면 하룻밤 사이 기미가 사라질 거라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실망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정확히 쓰고 충분히 기다리고 조심스럽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제가 이 방법을 열흘째 쓰던 날 거울을 보며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응 아닌가 하고 말했어요. 아내가 물었죠. 뭐가 아닌데? 전 대답했어요. 기미가 흐려졌는지 착각인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니야. 흐려졌어. 근데 더 흐려진 건 당신 표정이야. 표정은 거울보다 더 빠르게 변화를 보여주는 거울이죠. 마지막 팁. 이 혼합액은 얼굴뿐 아니라 목, 손등, 심지어 팔꿈치나 무릎 주변 어두운 부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단 자극이 덜한 부위부터 천천히 적용해보세요. 기미를 없애는 건 단순한 미용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신과 다시 친해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방법을 따라오셨다면 아마도 어느 정도의 자신감과 기대를 갖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하는가입니다. 실제로 피부를 망친 수많은 사례를 저는 직접 눈으로 보아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욕심, 조급함, 그리고 비율 무시입니다. 어느 날 제 친구 중 한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나 그거 식초랑 토마토 섞는 거 하루에 2번 해봤어. 빨리 효과 보려고. 결과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따가움과 열감으로 병원행. 피부는 스펀지가 아닙니다. 물을 빨아들이듯이 성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리듬과 호흡에 따라 조금씩 받아들이고 배출하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즉, 더 많이 바른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혼합 비율을 임의로 바꾸는 분들, 사과 식초를 조금 더 많이 넣으면 더 빠르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한 한 지인은 3일 만에 얼굴에 작은 염증이 번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감 문제가 아니었어요.
폐하 수치가 무너진 피부는 스스로의 회복력마저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피부는 실험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 동안 고생했고 그 자체로 충분히 인내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과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아예 기초관리 없이 사용하는 경우예요. 즉, 보습도 없이 바르고 그대로 자버리거나 사용 후 외출을 하는 행위. 이건 마치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아요. 피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뭔가를 더하면 그건 회복이 아니라 혼란이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용 후 바로 선크림을 바르는 분들, 기미 케어를 하면서 자외선을 막아야 한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바로 직후는 피부가 민감해진 상태라서 선크림의 화학 성분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침에는 사용을 피하고 저녁에 사용 후 8시간 이상 회복 시간을 갖는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거에 꿀도 섞었어요. 꿀이 좋다길래 내 꿀은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혼합 성분의 기질 차이입니다. 사과 식초와 토마토는 둘 다 수용성 산성 성질이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지만 꿀은 당분이 많고 점성이 있어 모공을 막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 온도가 올라간 밤 시간엔 세균 번식 위험도 커지죠. 그리고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 다른 민간요법과 병행하는 것. 예를 들어 식초 플러스 토마토 사용 후 다음 날엔 감자팩, 그 다음엔 소금 스크럽. 그건 피부에게 하루는 북극 하루는 사막 하루는 정글을 걷게 하는 거예요. 피부가 혼란스러우면 가장 먼저 멜라닌이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기미의 농도가 더 짙어지는 것이죠.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너무 조심스러워야 하잖아 라는 말씀이 떠오르셨나요? 맞습니다. 피부는 조심스럽게 대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정교함이에요. 그리고 이 정교함을 존중할 수 있을 때 진짜 회복과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억해주세요. 비율을 바꾸지 마세요. 사용 후엔 수분 보호막을 씌워주세요. 다른 방법과 병행하지 마세요. 피부 반응을 항상 관찰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는 여러분이 가장 오래 가장 가까이 지켜온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다음 장에서는 실제 이 방법으로 피부를 되찾은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고 대부분은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안아줬습니다. 그 변화의 목격자가 되어주세요. 이제부터는 그저 정보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살아온 세월만큼 기미에도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품은 얼굴이 다시 밝아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건 때때로 작은 기적 같기도 했어요. 첫 번째는 강릉의 77세 이재분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농사일로 살아오셨습니다. 젊을 땐 햇빛이 자랑이었고 얼굴에 그을린 살결은 성실의 훈장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70이 넘고 도시로 올라와 손주를 돌보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어느 순간 날카롭고 아프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마트에서 손주 간식을 사러 갔는데 계산대 직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얼굴이 많이 타셨네요. 피부과 다니셔야겠어요. 그 말이 그냥 벽돌처럼 와서 심장에 타건치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날 밤 처음으로 화장을 검색하셨답니다. 그리고 우연히 제 이야기를 듣게 되셨고 반신반의로 사과 식초와 토마토를 구입하셨어요. 첫 주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약간 따끔거린다며 포기하려 하셨죠. 하지만 손녀가 할머니 벌써 포기하면 안 돼요 하고 외쳤고 그 말에 힘을 내셔서 두 번째 주를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 아침 거울 앞에서 할머니는 울었다고 하셨어요. 기미의 가장자리가 마치 연필로 지운 듯 흐릿해졌고 무엇보다 얼굴이나 자신처럼 보였다고 말이죠. 그 후 할머니는 매일 아침 아파트 놀이터에서 손녀와 함께 걷고 주민들과도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자를 쓰지 않아도 돼서 참 좋아요. 그 말에는 77년의 무게와 다시 찾아온 빛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례의 82세 정성철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목수였고 야외에서 오랜 시간 작업하며 얼굴 전체가 거칠게 그을렸습니다. 나무결처럼 깊고 진한 검버섯이 이마볼 그리고 턱까지 이어졌죠.
할아버지는 늘 웃는 얼굴이셨지만 사진을 찍을 땐 반드시 고개를 돌리거나 선글라스를 쓰셨습니다. 나도 몰랐어. 내가 내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걸. 정성철 할아버지는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사과식초 토마토요법을 접하셨고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4주 후 이마 부위였습니다. 목공 시절 가장 심하게 그을렸던 부분이 조금씩 밝아졌고 거칠던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죠. 손주가 내 이마에 뽀뽀를 했어. 전에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할아버지는 그 말을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 후로 정성철 할아버지는 마을회관에서 남자도 피부를 돌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소리 높여 하십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가 다른 노인분들에게도 희망의 불씨가 되었죠. 세 번째는 조금 특별한 사례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3세 김영희 할머니. 이분은 심한 아토피 체질로 거의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분이셨어요. 기미와 건버섯을 없애고 싶었지만 치료는커녕 보습제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김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이 방법을 시도하셨습니다. 패치 테스트를 양팔 한쪽에 3일 연속 반복한 후에야 조심스럽게 얼굴 한쪽에만 발라보셨죠. 놀랍게도 아무 자극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피부가 더 부드러워지고 오랜만에 가려움도 줄어드는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아토피 피부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니 눈물이 났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도 깊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주변 피부 질환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방법을 전하고 계십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안에는 10년을 넘게 안고 살아온 고통이 녹아내린 감동이 있었죠. 이 세 분 외에도 수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자기 피부의 리듬에 맞춰 변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기미는 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보는 시선의 문제이고 그 시선이 따뜻해질 수 있다면 이미 반은 성공한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방법의 영양적 근거와 함께 무엇을 먹고 어떻게 관리하면 피부 안쪽에서부터 진짜 개선이 일어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피부는 이제부터 안쪽에서 다시 태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피부는 밖에서 바르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피부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스스로를 재건하느냐는 것이죠. 즉, 먹는 것이 곧 피부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미와 건버섯을 안쪽에서부터 옅게 만드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콜라겐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많은 분들이 콜라겐은 마치 피부에 직접 주입해야 하는 성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피부는 먹은 콜라겐보다 만들어진 콜라겐에 훨씬 더 잘 반응합니다.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비타민C입니다. 이 성분이 있어야만 우리 몸의 섬유화 세포가 콜라겐을 합성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먹는 첫 번째 식재료는 키위입니다. 레몬보다도 비타민C가 2배 넘게 들어있고 위장 자극도 적고 무엇보다 맛있어요. 아침에 공복에 하나, 그게 저의 피부 회복 예고편이죠.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가볍게 데쳐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여기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의 해독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한마디로 피부 속의 쓰레기를 치워주는 청소기 같은 역할이에요. 세 번째, 제가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은 사골국입니다. 일주일에 2번 천천히 오래 끓인 사골국은 천연 콜라겐이 풍부할 뿐 아니라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도 함유돼 있어 피부뿐만 아니라 관절 건강에도 이득이 됩니다. 끓일 때 사과 식초를 한 방울 넣으면 뼈 속 영양이 훨씬 더 잘 우러나온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콜라겐 보충제를 먹은 그룹보다 비타민C 플러스 콜라겐 생성 음식 조합을 먹은 그룹의 피부 재생 속도가 30%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항상 챙기는 건 호두와 아몬드입니다. 견과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피부 세포막을 지켜주는 천연 보습제 같은 존재예요. 특히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해 줍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피해야 할 음식은 뭐예요? 1순위는 정제 설탕입니다.
당은 단백질과 결합해 에이지즈 당화 최종 산물이라는 노화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피부를 누렇게 굳고 딱딱하게 만드는 범인이에요. 기미를 진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간접 원인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흰 밀가루, 특히 정제된 빵, 면류,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인슐린 저항성과 피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는 아예 밀가루를 주말 외에는 끊고 대신 통밀빵이나 현미밥으로 대체했어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세 번째는 익힌 토마토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피부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놀라운 건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기름에 조리하면 흡수율이 5배나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매주 3번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썰어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서 아침 반찬으로 먹어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몇 주 후 거울 속 저의 얼굴빛은 맑아졌고 무엇보다 안색이 달라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은 자외선으로 인한 DNA 손상을 70%까지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단 공복에 마시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식후 1시간 뒤가 가장 적절합니다. 정리하자면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아침 키 1개 토마토 볶음 통밀빵 1 조각, 점심 브로콜리 플러스 고등어 구이 플러스 현미밥, 저녁 사골국 플러스 김치 플러스 견과류 한 줌, 하루 2잔의 녹차 식후. 이건 다이어트 식단이 아닙니다. 이건 피부 회복을 위한 재건 식단입니다. 이걸 매일 실천하면서 제 피부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다시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말은 피부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다시 세우는 문장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영양들이 어떻게 자외선에 대응하며 피부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내부 방패의 원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단순히 막는 시대를 지나 이겨내는 피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외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미와 건버섯의 주범이라는 낙인.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자외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외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피부에 있습니다. 햇빛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봄과 여름은 자외선 지수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니 자외선을 무조건 피할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결국 햇빛 없는 인생을 선택해야 하죠. 그건 결코 건강한 선택이 아닙니다. 자, 이제 질문을 바꿔봅시다. 자외선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음식과 습관 속에 있습니다. 피부는 외부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내부 방어막 즉 산화 방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강화해주는 성분들이 바로 우리가 먹는 것들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익힌 토마토. 앞서 말했듯이 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강력한 자외선 방어 성분입니다. 심지어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그룹과 익힌 토마토를 6주간 섭취한 그룹을 비교한 실험에서 토마토 섭취 그룹의 피부가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에 덜 노출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됐어요. 그만큼 내부 방패로서의 식사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 포함된 EGCG,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성분은 자외선으로 인한 세포의 DNA 손상을 70%까지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꼭 2-3잔의 녹차를 마십니다. 단 식후에만. 공복에 마시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등푸른 생선, 특히 고등어와 꽁치 삼치입니다. 이들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피부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 자외선이 깊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피부 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에 기미가 생긴 후에도 빠르게 회복되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자외선을 피하는 태도입니다. 대부분은 선크림을 바르는 것만으로 끝내요. 하지만 그건 벽돌 하나만 쌓고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피부는 단순한 바깥벽이 아니라 속과 겉이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하는 입체적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관리합니다. 외출 30분 전 보습제를 바르고 그 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2회 겹쳐 바르기.
외출 전후 익힌 토마토 한 접시 플러스 물 1컵. 귀가 후 미지근한 물 세안 후 냉찜질 3분 플러스 녹차 1잔. 그리고 꼭 지키는 생활습관 하나는 바로 하루 30분의 그림자 산책입니다. 오전 10시 전 또는 오후 4시 이후 햇살이 부드러울 때 모자 하나 쓰고 걸으면서 바람을 느끼고 그림자 사이를 천천히 걷는 거죠. 피부도 그 시간을 좋아합니다. 자외선을 피하려고 실내에만 있으면 비타민 D 합성도 안 되고 혈액순환도 떨어져요. 결국은 피부 회복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바로 눈 과입술의 보호입니다. 기미는 얼굴 전체가 아니라 자극받는 특정 부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외출 시 항상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 SPF가 포함된 립밤, 그리고 가능하면 책 넓은 모자까지 착용합니다.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피부에게 나는 너를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자외선 방어는 하루 이틀에 드러나는 결과가 아닙니다. 4주, 8주, 12주가 지나야 비로소 피부가 안정되었구나 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기억하세요. 기미는 자외선을 맞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피부가 자외선을 만났을 때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준비할 줄 아는 피부를 가질 차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피부 속에서 벌어지는 만성염증의 정체와 그 염증을 어떻게 제거하고 진정시켜야 색소 침착을 진짜 줄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할게요. 기미는 그저 멜라닌의 문제가 아니라 불꽃처럼 타오르는 피부 안의 작은 전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부 문제를 단지 겉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기미와 건버섯은 피부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의 흔적이라는 걸요. 그 전쟁의 이름은 바로 만성염증.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는 생소했습니다. 염증이라면 붓고 아픈 거 아닌가 하지만 피부에선 이 염증이 보이지 않고 천천히 깊게 작용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색이 남고 조직이 딱딱해지고 기미와 건버섯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얼굴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만성염증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혈당 스파이크 갑자기 올라간 혈당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것은 곧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단 음식을 먹고 얼굴이 붉어지거나 갑자기 가려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몸속당염증이 피부로 올라오는 순간이에요. 정제된 탄수화물과 트랜스지방, 흰 밀가루 튀긴 음식 인스턴트 식품들은 피부 속모세혈관을 좁히고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방해합니다. 이건 마치 피부가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피부 면역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염증 유발 유전자의 스위치를 켭니다. 결과적으로 멜라닌 분비의 스위치도 오엔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걸 끊어내기 위해선 피부 안에 불을 끄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내부 진정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아침 항염 시작 따뜻한 레몬물 한 잔 비타민C 플러스 알칼리성 환경으로 염증 잠불 끄기. 삶은 달걀 플러스 현미밥 플러스 아보카도 반쪽 혈당 급상승 방지 플러스 오메가9 공급. 고강도 운동은 피하고 10분 스트레칭 플러스 심호흡 몸이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점심 항산화 강화 브로콜리 플러스 오징어 볶음 플러스 잡곡밥. 방울토마토 옥의 라이코펜으로 자외선과 산화 스트레스 이중 방어. 오후 간식으로 호두 사말 염증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 저녁 회복과 진정 사골국 플러스 찐 단호박. 꽁치구이 또는 연어구이 풍부한 DHA로 피부 세포막 회복. 녹차 또는 카모마일 차 한 잔 염증 완화 플러스 숙면 유도. 여기에 하루에 꼭 1회 실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일기 3줄 쓰기. 오늘 기분 좋았던 순간, 오늘 내 몸이 잘해준 건 내 얼굴에서 좋아 보였던 부분, 이걸 매일 쓰기 시작한 이후 제 피부뿐 아니라 표정과 어조까지 달라졌습니다. 왜냐고요? 감사는 면역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우리 몸의 자가 치유 기능을 강하게 작동시키는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하버드대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표현한 사람의 피부 재생 속도는 부정적인 표현을 한 사람보다 35% 더 빠르다. 결국 피부는 우리의 말투를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장 건강과 피부 염증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내 유익균이 부족하면 독소가 혈류로 유입되고 이것이 피부 염증을 유발해 기미나 검버섯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요거트 한 컵, 식이섬유 많은 채소, 양배추, 당근 미역, 물 8잔 이상 섭취,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며 장 환경을 정비하고 있어요. 피부는 절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그건 위장관 호르몬 감정 생활 습관이 모여 만든 종합 성적표예요. 기미를 없애려면 그저 피부에 무언가를 바르는 것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그건 불을 꺼야 할 방 안에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불을 끄세요. 내부의 염증을 진정시키세요. 그러면 거울 속 얼굴은 다시 고요하고 깨끗하고 빛나는 공간으로 변할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관리들을 어떻게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즉, 이 피부를 지켜내는 법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변화보다 더 중요한 건 유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기미와 건버섯의 정체를 알고 원인을 파악하고 음식과 습관 감정과 마음까지 되돌아보며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변화를 만들어 왔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지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다시 생기지 않게 막는 것입니다. 피부는 습관에 민감합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데는 3주가 걸리고 나쁜 습관 하나로 그 모든 노력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단계를 피부 유산 만들기 라고 부릅니다. 단기 개선이 아니라 오래도록 남을 피부의 자산을 관리하는 시간이죠. 첫 번째는 수면 루틴의 고정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는 피부 재생의 황금 시간대예요. 이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피부 회복을 지휘합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들은 정해진 시간에 잠든 사람에게만 효율적으로 분비됩니다. 즉 자는 시간이 일정해야 피부도 매일 정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9시 반이면 핸드폰을 끕니다. 10시엔 무조건 눈을 감고 아로마 오일을 손끝에 묻혀 관자놀이를 천천히 눌러줍니다. 그게 신호가 됩니다. 지금부터 피부야. 너의 시간이야. 두 번째는 주간 루틴의 유지입니다. 앞서 배운 토마토 식초호법이 효과를 봤다면 그걸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저는 이제 주 1회 관리일을 정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한 주 동안의 피로가 쌓인 얼굴을 위해 거울 앞에 앉아 마치 내 얼굴과 대화를 하듯 토마토 식초 혼합액을 눌러주듯이 발라줍니다. 그날은 특별한 음악을 틀고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고 마치 스파를 받은 듯한 조용한 분위기를 연출해요. 왜냐하면 피부도 그 분위기를 기억하거든요. 세 번째는 정서적 청결입니다. 이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 번도 거울을 보면서 짜증 내본 적 없으신가요? 왜 이렇게 안 빠지지? 이 기미는 대체 언제 사라질 거야? 그런 말 한마디 그 표정 하나가 피부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도 잘 버티고 있네. 고마워. 그러면 제 얼굴도 조금 미소를 짓는 듯해요. 피부를 꾸짖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일기장이자 당신이 살아온 기록이에요. 조금 더듬어져도 조금 얼룩져도 그건 당신이 살아낸 증거입니다. 그리고 유지의 마지막 핵심은 공유입니다. 혼자 꾸준히 관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와요. 그럴 땐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내든 친구든 이 영상을 본 다른 분들이든. 이번 주엔 토마토 식초했어. 녹차 오늘 마셨나 서로 확인하고 응원하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피부는 보여지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과정이 곧 회복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작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저는 냉장고에 피부 박스를 따로 마련해 두었어요. 거기엔 완숙 토마토 유기농 식초 마스크 용화장솜, 그리고 피부에게 해줄 말들을 써둔 쪽지가 들어있어요. 그 중 하나를 공유해 드릴게요. 오늘도 내 피부는 조용히 나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피부는 한 번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이런 마음으로 매주 피부와 마주해보세요.
기미를 지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얼굴과 다시 친해지는 과정이니까요. 이제 다음은 결론입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속도를 늦춰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은 단순히 피부 관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오랜 시간 침묵했던 거울 속에 나와 다시 손을 잡는 과정이었죠. 기미와 건버섯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피부가 외롭고 피곤했을 때 말없이 남겨둔 신호였고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낸 작은 편지였어요. 우리는 그 편지를 오랫동안 무시했고 때론 꾸짖었고 가끔은 너무 성급히 덮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그것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과 식초와 토마토로 세심하게 닦아낸 얼굴, 키위와 브로콜리로 채운 하루의 식사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한 아로마 향기 속에서 피부는 비로소 숨을 쉬고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아직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누군가의 평가가 아니라 이제 다시 당신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세요. 바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밤 고요한 회복의 시간이 당신의 피부와 마음 모두에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햇빛이 살짝 스며드는 그 순간 다시 밝은 얼굴로 웃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도 당신의 피부는 당신을 위해 조용히 싸우고 있었습니다.